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계좌 운영하는데 좀 안전자산을 넣고 싶은데 도대체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국내 개인연금 저축펀드나 퇴직연금 계좌 IRP에 넣을 수 있는 국내 채권 ETF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안녕하세요, 김프리입니다. 이번에는요, 제가 미국 ETF가 아닌 국내 개인연금 저축펀드나 퇴직연금 계좌 IRP에 넣을 수 있는 국내 채권 ETF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이제 미국 자산 위주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이제 회사에 있는 직원분이 본인이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계좌 운영하는데 좀 안전자산을 넣고 싶은데 도대체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좋다. 이번에는 좀 이런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도 괜찮겠다 싶어서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채권 ETF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여러분 사실 이 채권이라고 하면요. 예전에는 개인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산이었어요. 투자 기본 단위가 굉장히 크거든요. 그리고 거래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개인들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자산이었는데 와 요즘은요. 작년에도 거래된 금액 보니까 뭐 40조 이상을 개인이 순매수했다라는 이 레포트도 봤거든요. 개인의 그 채권 투자 금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채권 투자 ETF, 채권형 펀드 이런 채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자,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뭐 미국 국채, 특히 장기 국채인 뭐 TMF, TLT 이렇게 좀 어려운 자산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. 쉽게 국내에서 좀 안전하게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얘기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제가 개인연금 계좌라든지 제 퇴직연금 계좌에 정말 안전한 자산을 넣고 싶습니다. 그러면 사실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는 정기예금, 자 그리고 단기 채권이에요. 사실은 그죠? 그래서 단기 채권 ETF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죠. KOFR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초단기채에 투자하는 자산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투자하면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죠. 수익률이죠. 수익률이 딱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만큼만 나옵니다. 한 3.4, 3.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수익률을 높인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만족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안전한 자산을 하고 싶다라면 정기예금이나 단기채가 맞겠지만 그래도 채권에 투자하면서 내가 정기예금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좀 내고 싶다. 안전하게 투자하면서도 자 그런 분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중기채 또는 10년짜리 장기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10년 이상의 국고채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. 자, 일단은 국고채라고 하면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면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고요. 자, 그리고 보통 장기채라고 하면 10년 이상 투자하는 채권들을 얘기를 하는데 장기채가 조금 불편한 이유는 금리가 움직일 때 같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때문이잖아요. 우리가 보통 채권을 투자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두 가지예요. 보통은 채권 투자하면 이자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채권도 매매를 하면서 채권의 자본 차익을 좀 얻을 수 있는데 장기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장기채를 투자하십니다. 그죠? 자,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이런 금리 차이에 대한 채권을 매매하면서 내가 자본 차익을 추구한다?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이 채권의 이 금리와 매매 차익을 같이 한번 투자하기 위해서 10년짜리 장기 국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. 우리가 채권을 투자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일단 일반인들도 이제 많이 아시더라고요.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. 이건 첫 번째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고 두 번째가 듀레이션이라는 겁니다. 자, 듀레이션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채권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. 듀레이션이 뭐냐면 보통 이제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채권 원금에 대한 평균 회수 기간이라는 정의를 내리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투자한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듀레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자, 그럼 보통 채권의 만기하고 좀 비슷하게 가겠죠. 맞습니다. 그래서 10년짜리 채권이라도 일시에 만기에 한 번 이자를 주느냐 아니면 6개월마다 한 번 이자를 주느냐에 따라서 듀레이션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이자를 많이 주면 줄수록 듀레이션이 더 짧아집니다. 자, 근데 이 듀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이 듀레이션은 또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또 나타내기도 해요. 이게 좀 어렵죠.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1% 내려갈 때 이 채권 가격이 만약에 듀레이션이 10이면 10% 움직인다는 뜻. 즉 금리가 1% 내려가면 10% 듀레이션이 10짜리 채권은 10%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러면 금리가 1% 내려갈 때 듀레이션이 30이라면
당연히 수익률이 30%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채권 가격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국고채 10년짜리 제가 지금 네이버 증권 ETF에서 리스트 한번 쫙 다 살펴봤고요.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에서 채권 ETF를 한번 쫙 정리를 해봤더니 와, 개수가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. 그죠? 한 150개가 넘어가거든요. 여기서 지금 그 종목을 선택한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국고채 10년짜리하고 30년짜리를 제가 좀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해서 솔팅을 해봤고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이제 채권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막 생기기 시작해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또 ETF 같은 경우는 유동성,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같은 성격이라면 꼭 보셔야 된다는 게 뭐라고 했죠? 보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수수료가 작고 순자산 총액이 좀 크고 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만 솔팅을 해서 장기 국채를 봤더니 이렇게 10년짜리와 30년짜리를 좀 나눠봤고요.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IRP라든지 퇴직연금 계좌는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은 다 제외하고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솔팅을 한번 해봤어요. 자, 그러고 봤더니 국고채 10년짜리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보통 듀레이션이 10은 안 되고요. 한 7에서 8 정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느낌 오셨죠? 예, 금리가 1% 정도 내려가면 국고채 10년짜리는 듀레이션이 7 정도 된다라면 7%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. 자, 그러면 작년 같은 1년 동안의 한 해 그래프를 보면요. 작년 가을부터 국채 금리가 쭉 내려가면서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수익을 좀 보셨겠지만 만약에 올 초에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국채가 그렇게 좋은 수익을 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. 조금 이제 마이너스가 났을 겁니다. 우리나라가 10년짜리 국채 금리하고 30년짜리 국채 금리가 같이 가긴 같이 가는데요. 일단 듀레이션이 10년짜리 국채는 7 정도에서 8 정도 되고요. 30년짜리 국채 금리는 듀레이션이 17에서 20 정도 사이가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10년짜리 국고채 채권 ETF가 훨씬 낮은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갈 때 그래도 1% 정도 앞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한다면 듀레이션이 7 정도 되니까 한 7, 8%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변동성은 30년 이상짜리의 장기 국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년짜리 국고채를 가지고 왔죠. 자, 그 중에서 보면 지금 이 국고채 10년짜리 중에서 가장 자산 규모가 큰 게 2021년에 생겼던 코세프 국고채 10년이에요. 이거는 좀 생긴 지가 오래돼서 자산 규모도 4천억이 넘어가고요. 그리고 1년 수익률이 4% 넘어가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요. 코덱스 국고채 10년 액티브입니다. 뒤에 액티브자가 붙은 것은 패시브, 그러니까 그냥 지수만 따라갈게요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수익률을 올려볼게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자,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까보다 수익률은 약간 낮은 편이긴 한데 시가총액은 한 1,800억 정도 넘어가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1년 정도 수익률이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6개월 수익률이 어느 정도 지금 아까하고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10년짜리 국고채의 특징은 정기예금보다 그다음에 단기채보다는 약간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국고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나 진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들어가지만 맘 편하게 정말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면서 좀 수익을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자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.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KB자산운용사에서 나온 건데 보수가 너무 낮더라고요. 똑같은 국고채 10년짜리 액티브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보수가 너무 낮아서 이런 건 요즘 새로 나오면서 이제 보수 경쟁을 하면서 자꾸 낮추는구나. 이건 우리한테 되게 좋은 일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비교해 보시면 좀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10년짜리 국고채 ETF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다음에는요. 이거보다 조금 더 긴 30년짜리 장기 국채 ETF를 설명드릴게요. 자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